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 네 글자인데 주주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아유, 정답을 말을 보내가지고 그거인데 이혜진 님이 남편이 주식해서 망했건만 또 주식을 해요. 제 말 듣지 않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조진기 님은 주식을 알고 나서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또 내일부터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주식 주문 방식이 바뀝니다.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겨요. 70년 만에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는데요. 이른바 대체 거래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래소. 네. 기존 거랑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KRX 한국 거래소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일한 증권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체 거래소는 증권사와 금융사가 이제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한마디로 이제 민간이 만든 거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 기능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제 한국 거래소를 보면 굉장히 좀 엄격하거든요. 뭐 상장, 폐지, 뭐 시장 감시 기능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출입할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민간이니까 정말 그야말로 오직 매매 체결 기능만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역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방식, 수수료 이런 것들도 일단 기존에 있었던 한국 거래소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과 상장 폐지, 뭐 공시 업무는 한국 거래소에서 계속하고 네. 대체 거래소는 매매와 체결만 네, 거래만 담당을 하게 거래만 되는 거예요. 담당을 네. 하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주문하는 방식도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거래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이 거래 시간일 텐데요. 훅 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정규장 시간은 우리가 기존 3시 30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있긴 있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 장전 거래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처럼 약간 변해가는 거죠. 미국 강을 보면은 이제 프리마켓, 데이마켓, 애프터마켓 다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이제 현재 가능한 시간을 보면 이제 프리마켓,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8시 50분이 또 생기고요. 네. 그리고 애프터마켓이 생기는데 오후 3시 반부터 또 저녁 8시 20분까지.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최대 12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단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와닿을 수 있는 게 집에서 회사에서 HTS를 못 보게 막아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업무 시간을 못 보게. 네, 근데 그쵸.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 투자가 만약에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눈치 안 보고 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연장될 뭐 야간 거래라든지 새벽 거래 이런 것들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6시간 반이었던 주식 거래 시간이 네. 12시간으로 늘어나는 건데 네,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12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15시간, 네, 20시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매매하거나 이제 거래 자율성은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투자자들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러면은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약간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중요한 거 그러면 대체 거래소가 도입이 되면 뭐 MTS라고 하는 네, 모바일 그렇죠. 트레이딩 시스템 뭐 네, 네. 다시 깔아야 됩니까? 앱을 어떻게 되는 아니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증권사 앱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 증권사들이 계속 이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증권사 앱 호가창에 이제 KRX, NXT 이렇게 통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KRX는 한국 거래소고 네. NXT는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대체 거래소 회사 그쵸? 이름.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깔 필요는 없고 기존 증권사 앱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가능한 증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증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형들은 대부분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들어온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사 앱이 대체 거래소가 입점이 됐는지 네, 그거를 보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새롭게 번거롭게 MTS를 네, 별도 앱을 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주문할 때 KRX냐, 네. NXT냐, 요걸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 주문하는 방식이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추가로 생기는 기능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지더라고요. 이거 좀 보니까 이제 기존 이제 KRX 주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주문, 뭐 지정가 주문, 조건부 주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편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문 방식 자체가 뭐 중간가 주문 그러니까 뭐 매수, 매도 호가 중간 가격으로 해달라. 그런 것도 생기고요. 스톱 지정가 주문이라고 생겼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유효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예약 기능을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뇌동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예약을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톱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지정가부터 주문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이 만약에 내 목표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도달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손절가를 만약에 5,000원으로 잡아놨다. 그럼 5,000원에 딱 도달하는 순간부터 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를 추세 추종이나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쓰신다 하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 9만 몇천 원인데 네. 아직 신고가 기록을 못했다. 네. 근데 10만 원을 뚫으면 52주 신고가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추세를 추격하겠다라고 네. 하면 10만 원 돌파했을 때 10만 500원의 매수 주문 네. 이렇게 예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예약 너무 주문 많은 걸 알려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존에는 네. 없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생긴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예약 기능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매매를 좀 하는 편인데 오. 네, 이거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선수, 네. 선수들. 근데 이제 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즉 KRX, NXT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주문창, 주문 화면이 따로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주식 가격도 어디에서 주문하느냐, 어디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게 현실에 도입됐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 정확하진 않은데 네. 일단 같은 종목이라도 거래소에 따라서 일단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그 내가 증권사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 주문 라우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더 낮은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자동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증권사가 알아서 네, 자동으로 맞습니다. 주문하도록. 네, 맞아요. 거래소에서 7,800원, 대체 거래소에서 7,700원. 뭐 매도 호가가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러면 거래소에서 7,800원. 높은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사게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림톡 서비스로 아마 이거 많이 네네. 여러분께 보내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게 보니까 이제 1주차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당장 시작이 되는 거죠. 코스피 5개 종목, 코스닥에 5개 종목.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딱 1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마지막 주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후로 해서는 총 800개 종목이 가능하니까 주별로 팍팍 이게 종목 수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일단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거래 수수료는 좀 낮아지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KRX 거래 대금의 0.0023%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체 거래소를 할 경우에는 20에서 40%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절감한다라고 하면 대체 거래소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입니다. 조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종목이 적다라는 거. 네, 종목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는지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거래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 싶을 때 더 비싼 값에 사야 하고 네, 맞습니다. 팔고 싶을 때 더 싼 값에 팔아야 될 수도 네네. 있으니까 그 네. 거래량도 같이 좀 보셔야 한다는 거.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